다이어트, 해도 실패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천만 원을 다이어트에 쏟아붓고도 실패했던 한 분이 아웃피코드를 통해 6개월 만에 40kg을 감량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요요 없이 쉽고 재미있게 다이어트 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분은 20대 때부터 한 달에 억대 매출을 올리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땐 120kg이 넘는 몸무게로 고민이 많았죠.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살부터 빼야 스타일이 산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에게 스타일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 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님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업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이런저런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한 달 안에 5kg를 못 빼면 벌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도 실패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안타깝고 제가 한번 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때 과체중에서 시작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해서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을 빼며 몸까지 키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전략들을 이분에게도 적용하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친구들한테 1,000만 원 줬던 거 저한테 반만 달라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6kg까지 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8kg가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은 총 40kg를 감량할 수 있었고요. 이분에게 썼던 전략과 방법들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지력도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 잔뜩 해놓고 다시 마음 다잡고 퇴근 후에 빡세게 운동을 한다? 무리하게 목표를 잡고 하면 무조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빡세게 목표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 간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서 깔짝대고 와도 돼요. 매일 헬스장 가는 게 어려우시다면 목표를 하향 조정해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헬스장에 가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8kg를 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부담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고객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부담 없이 접근하도록 전략을 세우니 운동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재미있게 살을 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도 맨날 마음만 먹고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영양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니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됐죠.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과 공복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은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이때 지방 분해가 활발해집니다. 즉,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수치가 낮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16시간 공복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가장 실천하기 쉬운 간헐적 단식 꿀팁은 금요일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고 토요일에 늦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복 유산소를 가볍게 해주시고 느지막하게 점심을 드신다면 지방연소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살이 찌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섭취한 칼로리가 소비한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찌고 반대면 빠지죠. 그런데 분명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살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복합당, 그리고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입에 단 과일이나 밀가루, 흰쌀밥에 해당하는 단순당은 말 그대로 구조가 단순하여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포도당 수치를 급상승시킵니다. 당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가 되고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방금 분명 뭘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또 먹게 되죠. 폭식한 다음날 아침이 허기가 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이 또다시 인슐린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체내의 세포들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어 웬만한 인슐린 수치로는 남는 포도당을 세포에 저장해주지 않게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과도하게 널뛰기 하는 혈당 수치는 우리를 살이 찌게 하는 체질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원리를 아셨다면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바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탄수화물부터 끊는 건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탄수화물은 단순당입니다. 복합당과 식이섬유는 오히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복합당은 말 그대로 구조가 복잡하여 체내에서 흡수가 더딘 탄수화물인데요. 현미밥과 잡곡밥, 통밀, 호밀, 오트밀 등이 있고 소화가 더디다 보니 포만감 또한 오래갑니다. 그러니 식단에 꼭 이 탄수화물들을 활용해서 구성해보세요. 빠르게 다이어트 하겠다고 유산소만 주구장창 하면 지방뿐만이 아니라 근육 또한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근육은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 에너지 저장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면 남는 포도당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은 500g이고
이걸 칼로리로 환산하면 2000칼로리입니다. 이 잉여 칼로리가 빨리 소모되지 않으면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육의 양이 많으면 잉여 칼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대사량도 높은데 지방 전환율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도 유산소 존에 꼭 웨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고객님께서 6개월 동안 40kg을 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에게 가장 큰 고난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까지 해서 살을 빼놨는데 한 번 폭식했다고 살이 급격하게 찌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살이 찌는 원리와 인슐린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알고 나니 이후에 현명한 대처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죠. 그 전략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오늘 이 영상은 꼭 저장해두시고 다이어트 할 때 자주 봐주세요. 다이어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외모의 변화로 인생을 바꿉니다. 아웃핏 코드.